박항서 감독, 살빙크 박항서 매직, 베트남 축구 박 감독이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 베트남 국영방송 VTV는 아예 2018년 베트남을 빛나게 만든 최고의 인물로 박 감독을 선정하기도 했다. 박항서 감독 59는 불과 1년 전까지 국내에서는 잊혀진 사람이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수석 코치로 한국 축구의 4강 신화에 힘을 보탰지만 젊은 지도자가 선호되는 세태의 변변한 일자리조차 잡기 어려웠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벼르던 이영만리 베트남에서 국민 영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2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18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에 1대0으로 승리했다. 1차전을 2대2로 비긴 베트남은 합계 3대2로 말레이시아를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8년 첫 우승 이후 10년 만에 차지한 스즈키컵 패권이다. A매치 16경기에서 8승 8무를 기록해 세계 최다 무패 기록을 쓴 것은 덤이다.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 우승으로 베트남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감독 평균 재임 기간이 8개월이라는 감독의 무덤에서 이뤄낸 결과라 더욱 놀라웠다. 박 감독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활짝 웃었다. 박 감독은 현역 시절 다부진 플레이를 펼쳤지만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 국가대표로 뛴 건 1981년 일본과의 친선전 한 경기가 전부다. 1988년 은퇴 후에는 트레이너와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쌓아한 릴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로 축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냈다. 베트남 축구 역사 새로서 그해 가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동메달에 그치면서 곧바로 경질됐다. 이후 경남FC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등 K리그 사령탑으로 9시즌을 보냈다. 상주 상무에서 K리그 2부 리그 우승컵을 2차례 들어올렸으나 지도자의 능력보다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실력이 크게 부각됐을 따름이다. 박 감독이 지도력을 인정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축구 변방에 머물던 베트남을 맡으면서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에 부임한 그는 올해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8월 아시안게임 4강의 업적을 쌓았다. 약속했던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00위 진입도 이뤘다. 그리고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으로 베트남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박 감독은 행운이 겹쳤을 뿐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현지 언론 소환은 마법을 부리는 위대한 전략가라고 극찬했다. 박 감독의 성공 비결은 상황에 따라 맞춤 전술을 짜내는 재단 능력에 있다. 박 감독은 12월 11일 스즈키컵 결승 1차전 2-2무에선 과감히 벤치 멤버인 응옌 하득딘을 선발로 기용했다. 후이응은 선제골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2차전에서는 1차전에서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 승리를 일궜다. 박 감독이 1차전 때 체력 안배 차원에서 쉬게 했던 33세의 베테랑 스트라이커 응옌 결승골을 뽑아냈다. 베트남에 꼭 어울리는 3-4-3 포메이션을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박 감독은 큰 그림을 그리는 솜씨도 뛰어났다. 박 감독이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베트남은 4명의 수비수를 세우는 포백 전술을 쓰고 있었지만 제 몸에 맞는 전술은 아니라고 여겼다. 박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연구해보니 수리력이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이 최소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순발력과 민첩성, 스피드, 체력까지 최고 수준이라고 여겼다. 박 감독은 개인 방어가 중요한 스리백에 발재간이 뛰어난 수비수들로 기틀을 갖춘 뒤 공격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다소 투박할지라도 몸싸움이 좋은 선수들을 주로 최후방 수비수로 활용했던 과거와 달리 수비수부터 공격 전개에 나선 것이다. 대신 투지가 좋고 수비가 뛰어난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 더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겼다. 박 감독은 이 전술의 핵심은 양쪽 측면 미드필더라며 베트남엔 발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꽤 있다. 이들이 전반부터 후반까지 부지런히 뛰면서 수적 우세를 이끌어낸다고 말했다. 한국서도 결승전 시청률 놀라워. 박 감독의 놀라운 성공에 베트남이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스즈키컵 우승 직후 결승전이 열렸던 하노이를 포함해 호치민과 다낭 등 모든 도시는 붉은 옷을 입은 물결로 가득 찼다. 그 붉은 옷에는 대부분 박 감독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베트남 공안부가 우승팀의 전유물인 카퍼레이드를 만류할 정도로 뜨거운 축구 열기였다. 박 감독이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문화를 면밀히 관찰한 뒤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 발짝 다가서는 자세로 마음을 훔쳤다. 박 감독이 경기를 뛰다가 다친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한 것이 대표적인 일화다. 베트남어도 영어도 모른다던 그는 이제 베트남 선수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됐다. 베트남 국영방송 VTV는 아예 2018년 베트남을 빛나게 만든 최고의 인물로 박 감독을 선정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박항서 아리가 베트남을 건너 한국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는 이유로 베트남이 출전한 스즈키컵 결승전 2차전 국내 시청률이 지상파 SBS 18.1%와 케이블 SBS 스포츠 3.8%를 합쳐 21.9%에 달했다.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동남아 축구가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지상파에서 중계된 것도 놀라운데 시청률은 상상을 초월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국내에 중계될 당시 지상파 3사 합산 시청률이 20.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청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박항서 아리는 내년 3월 절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가 내년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친선전을 치르기 때문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회장이 최근 키예프 3S 아세안 축구연맹 AFF 회장과 만나 2017년 EAFF 챔피언십 우승팀과 2018 AFF 스즈키컵 우승팀이 맞대결을 벌이자고 약속한 것이 두 나라의 친선전으로 이어졌다. 두 팀의 맞대결에선 한국이 16승 6무 2패로 우세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예측이 쉽지 않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좋은 성적을 낸다면 박항서 아리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